천문우주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저 쌍둥이 자리인데 궁합이 어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제 그 네이처시에 실린 그 논문 봤니? 막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 봤지? 너무 감동이지 않니? 또 무슨 짰나 봐. 첫날부터 받지 말든지 그럼 내가 길티 포기할 거 아니야. 이거를 조합했더니 건축이 튀어나오네. 너무 기초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우주 쪽을 전공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회사는 건축 회사고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아마도 그걸 것 같아. 영어방으로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영어반 유정수를 지금 찍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덜 달렸을 것 같고, 건축은 되게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더 신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전공자가 그 분야에서 일을 했을 때 사실 핸디캡도 있지만 플러스 되는 것도 되게 많아. 전공자는 처음부터 그 학문의 정도를 가르쳐준 대로 배웠기 때문에 바깥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 제가 공간을 되게 자유자재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같은 전공자들이랑 이야기해 봤을 때 발상이 다르다. 이 발상이 오히려 건축의 기본에 관련돼서 역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왔으면 못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천문우주 전공이잖아요. 일단 천문우주 별자리 관측하는 데 아닙니다. 천문우주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저 쌍둥이 자리인데 궁합이 어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몰라요. 네, 쌍둥이 자리 궁합이 뭔지. 사실은 수학이야. 수학과 컴퓨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천문우주학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외국에서는 천체 물리학이라고 하거든. 물리학의 한 분야인 거야. 가장 수학적인 집대성이 양자역학만큼이나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는 수학적 재능이 되게 있는 편이에요. 언어에 대한 재능이 되게 없어. 특히 외국어는 진짜 젬병이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외국어는 잘 못해요. 배우는 속도도 남들보다 엄청나게 느리고. 그런데 수학적 재능, 그냥 수를 문자처럼 읽어내는 능력이 되게 빠르거든. 우리 회사의 회계팀들이 이만한 장표를 가져오면 10초, 15초 보고 야 틀렸다 그러고선 줘. 내가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는지까지는 몰라. 결과값이 이거가 나올 수 없다는 거는 아는 거야. 틀린 계산으로 만들어낸 재무제표의 서늘함이 느껴져. 그래서 주면은 진짜 99%가 맞거든.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편이었었고, 예술은 특히 거기에서도 이제 미술은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너무 그거를 좋아했었어. 그래서 부모님이 얘가 예체능 쪽으로 빠진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셨었거든. 해방 전에 태어나셨거든. 그 당시로서는 이제 하나뿐인 아들이 예체능을 한다는 거가 싫으셨던 거지. 저도 그냥 평범하게 남들이 가는 길을 갔었던 거죠. 근데 평범한 길을 갔다고 하기엔 천문우주학도 되게 레어하고 특수한 학문 아니냐. 대학을 갈 때까지는 사실 부모님이 진학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잖아. 내가 내 맘대로 원서 써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 다행히 내가 진학할 때 98학번이거든. 그때는 학부제가 유행이었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부제로 사람을 뽑았어.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이학부로 진행을 했을 뿐인 거야.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하거든. 그 전까지는 기초 과목만 같이 다 배우는 거야.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이렇게 해서 그냥 배우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성이 뭐냐면 대학 가는 순간부터 애가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없잖아. 나 집에 연락도 안 하고 한 달째 안 들어가도 오늘 집에 가려고 뭐 집에 없었니? 막 이런 수준이란 말이야. 제가 어느 학과를 가는지에 대해서도 터치를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쓴 거야. 근데 그거는 아니었어. 내 전공을 살려서 우주과학에 몸바칠 만큼 내가 그 학문을 사랑하고 그 학문에 열심히이진 않았어. 우리 과 애들은 이제 수업 들으러 은하의 탄생 뭐 이런 거 수업을 들으러 가.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쫄래쫄래 들으러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애들이 야 어제 그 네이처시에 실린 그 논문 봤니? 막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 특히 과거 나온 이 썩을 놈의 과거 나온 것들끼리 아주 우리 신민수라고 우리 우동생이 있었어. 나는 어제 그건데 시내 20일 봤는데 근데 얘는 네이처지 보고 있단 말이야. 아 안 되겠구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요. 그래서 좋아는 했지만 그때 저들을 따라잡을 만큼은 아니다. 네, 바로 메타인지 들어가시고 내가 빨리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다른 걸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의 모든 취미와 관심은 사실은 예술적인 분야였거든. 예술을 좋아해. 근데 수학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 합치면 뭐야? 건축인 거야. 건축을 생각도 안 해보다가 그 중앙동아리 하우스가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낡은 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뭐 얼마가 든다는 거야. 견적을 받아왔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10배인 거야. 안 되겠다. 근데
당장 막 비도 새고 뭐 난리도 아니고 곰팡이 쓸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볼 테니까 그냥 돈만 주라고 친구들 동아리 친구들 다 동원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다 완성해놨어. 너무 그럴듯한 거야. 지금 보면 아이씨 뭐 장난해 이런 게 있지. 근데 그 당시에 학생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끼리 너무 뿌듯한 거야. 그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이 있었어. 정말 아마추어로서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살 정도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내가 가게를 열게 됐잖아. 근데 이제 망했잖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더라고. 가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특히 우리가 데이트 장소로서 사람들을 멀리서 SNS를 보고 끌고 와야 되는 장소였어. 그 당시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초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 공간이 아름다워야 되잖아. 매장을 3개를 그 당시에 1년의 기간을 두고 하나 열고 반년 있다 하나 열고 반년 있다 하나 열었어. 3번 다 사기를 당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이후 썸머까지 해서 4번이야. 여기 사기 공화국인가?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쌓였고 대부분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면 재료 갖다 놔. 전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었으면 6천만 원은 땡겨 맞는 거야. 근데 재료는 한 2천만 원어치 사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가보면 아무도 안 나와 있어.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 전화하면은 받아. 걱정 마시라고. 내일부터 들어간다고. 내일도 전화 받아. 근데 3일부터 전화 안 받아. 왜 그래 그 사람들. 그것도 무슨 짰나 봐. 첫날부터 받지 말든지 그럼 내가 일찍 포기할 거 아니야. 3일부터 전화 안 받아. 원래는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만 내고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3번을 연속으로 사기를 당하니까 에라이 그냥 내가 하고 만다. 이동정류점, 살라댕 방콕, 심플도쿄, 더썸머까지 제가 기획을 하고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설계한 다음에 제가 시공까지 직접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새 현장을 뛰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법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 그때부터 좀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완전히 독학으로 했었다. 많은 분들이 글로우가 만드는 공간은 아름답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훨씬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된 거는 사실 수학적 성취가 훨씬 더 커. 6대 사회의 법칙이라던가 차원 진화의 법칙이라던가 경계지우개의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공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수익화할 수 있는 상업 공간의 어떤 새로운 모듈을 만든 거고 이 모듈화 작업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 인정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누가 TV에서 들었었거든. 다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임요한 선수가 프로게이머인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한량이었지 뭘 먹고 살았겠냐. 근데 시대를 잘 만나서 그래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되게 그럴듯한 것 같잖아. 근데 가장 멍청한 말이야. 임요한은 스타크래프트를 잘하게 타고난 머리가 아닌 거야.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는 거는 어떤 기제를 갖고 있는데 그 기제가 발현된 거의 하나일 뿐인 거야. 전략의 임요한이잖아. 전략을 짜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과감한 판단력과 무대에서 쫄지 않는 이 사람의 담력까지 제갈공명이 됐을 수도 있는 거야. 장군이 됐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 하나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모두 반대하는 어떠한 일을 내가 하고 싶어. 부모님이 반대해. 주변에서 반대해. 근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외로워도 힘든 싸움을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계속 지키고 나갈 거야.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 지키려고 하는 게 지엽적인 경우들이 있거든. 나는 힙합을 꼭 해야 돼. 본인에게 타고난 재능이 힙합 여전사 딱 이렇게 꼴 매겨져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꽂혀 있지만 이 비슷한 재능으로 다른 거를 발현을 했더라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건 거야. 우주과학을 하다가 건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생경함만큼이나 다른 곳인데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잘할 수 있었겠구나. 유정선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달란트가 이거를 조합했더니 건축이 튀어나오네. 나올 수 있는 건 거야. 본인 스스로를 보시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대중들과 화합하고 시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게 내가 재능으로 발현됐을 때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더 이상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파이가 없는 시장일 수도 있잖아. 예술을 잘하지만 경제적인 성공도 만약에 거두고 싶다면 그 합작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대중들의 인정도 받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거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내가 전공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을 하고 싶잖아. 두려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울 필요는 없어. 독학하실 수 있어요. 몰아서 독학하잖아. 모든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학문들이 기초 지식을 따라잡는데 1년이면 돼. 이론은 길지 않아. 대부분 실전이 어려워. 고등학교 수학의 정성같이 모아놓은 게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연습풀이랑 문제들 다 빼고 나서 이론만 모으잖아? 몇 페이지인 줄 알아? 200페이지가 안 돼. 왜 우리가 수학과 관련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집을 풀어야 돼? 이게 다 실전이야. 내가 이론적인 배경을 습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걱정할 거가 아니라 그거를 배우고 나서 빠르게 현장으로 가셔서 너무 기초 하다가 실전에 발을 못 담그고 그냥 기초만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기초를 좀 알고 그리고서 실전을 빨리 하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기본서를 보면 다르게 보일걸? 내가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앉아가지고 3학점짜리 수업으로 만약에 들었잖아. 그럼 나 졸다가 그거였을걸? D 맞았을걸? 사실 배울 생각도 없었어. 지금 당장 실전에서 내가 지금 이거 못 어떻게 박아야 되는지, 기둥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거만 난 이제 신경을 썼으니까 어느 날 그게 궁금한 거야. 콘크리트 골조 현대식 건물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외형이 모양이 다해가 있어 보여도 기둥 놓고선 기둥 사이에 창으로 마감 짓잖아. 그렇게 해서 반듯하고 네모난 건물들이 올라가잖아. 이것도 원조가 있나? 자연스럽게 그냥 탄생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누가 디자인했나? 그래서 보니까 루크루비제라는 디자이너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만든 건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잖아. 우리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조차도 사실은 최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는 건축에 관련해서 지금도 뭔가 하나씩 알아가면은 재밌거든?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아직 가지고 있는 거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변 교수님 불러가지고 학교 갔다 왔는데 전문관 이과대학 6층에 있거든. 나이 너무 많이 드셨더라. 마음이 좀 아팠어. 왜냐면 나보다 젊었거든. 세월이 간 거를 느끼고 교수님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신 거야. 난 정수 네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다. 너는 뭔가 해낼 줄 알았어. 학부 때부터 범상치 않은 애였어. 교수님 저 공부 못한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애가 봐도 이제 아이씨 전공 포기하자 약간 이 전포자의 어떤 이제 향기가 이렇게 나는데도 항상 치열업 해주셨어. 되게 현실적인 분이셨어. 내가 청문호지를 선택한 게 그쪽이 좋아서도 있지만 또 뭐냐면 전공 필수 학점이 36학점이야. 모든 학과 중에서 제일 작아. 왜 그렇게 잡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이걸로 밥 벌어 먹을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 그러면 나머지들도 살 길이 있어야 되잖아. 니네가 만약에 필요하면 청문호지 수업을 더 들어도 되지만 딴 한 수업 들어라. 너무나 좋은 교수님들이셨던 거지. 덕분에 제가 법학도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교양도 되게 많이 쌓고 듣고 싶은 사실 제가 사치품과 브랜드에 관련해서 눈을 뜨게 된 게 샤넬과 디올이라는 수업이 있었어. 샤넬과 디올이 뭔지도 난 몰랐는데 일단 재밌다는 거야, 이 수업이. 그래서 인기가 많아. 맨날 마감돼가고 못 들었는데 3학년 때 결국 들었거든. 샤넬의 역사와 디올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프랑스의 패션계가 어떻게 변화왔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인 거야. 그거를 내가 안 들었으면 내 인생이 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깊게 우물을 파실 수도 있지만 넓은 수영장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파긴 파야 돼. 그래야 물이 고여. 아무리 얕더라도 평지에는 물이 고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하셔야 돼요. 나처럼 날라리로 학교를 다녔었어도 그런 거야. 이것저것 다 찍어는 먹어본 거야. 여기다라고 싶은 때, 그 감이 왔었을 때 거기를 좀 더 깊게 파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